안녕하세요. 오태민의 5분 경제학.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85페이지에 나오는 그래프를 설명해 드릴게요. 무역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복잡하죠? 네, 갈 길이 좀 멀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 나오지만 미국의 자동차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공급과 수요 곡선입니다. 미국 자동차 공급자들은 이런 공급선을 갖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이런 수요 곡선을 갖고 있다면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네, 이게 균형 가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FTA를 맺어요.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더 싸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미국의 일반적인 자동차들의 가격보다 더 싸다고 전제해보고 이렇게 글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보는 거냐면 미국의 공급자와 생산자들의 수요와 공급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 자동차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죠. 자, 이렇게 가격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이 생산자는 지금 원래 가격에서는 이만큼의 이익을 보면서 생산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비용이 이만큼이고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익이 있었는데 이 생산자가 아웃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산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자기가 이 비용을 들여서 팔아봐 이만큼씩 손실이 나죠. 그래서 미국 생산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산자까지만 살아남습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는 어떻죠? 소비자는 원래 가격이 여기 있었을 때는 소비자가 이 소비자까지만 소비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소비자는 소비하면 효용은 이만큼인데 가격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씩 손실이 났었죠. 근데 한국산 자동차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이익이 나죠. 그죠? 이만큼씩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소비자까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아까 가격 상한제나 가격 하한제에서는 공급자의 공급과 소비자의 수요가 차이가 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라고 썼는데 이 경우에는 초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과되는 분은 한국산 자동차로 대체하기 때문이겠죠. 이 경우에 미국의 생산자들은 가격에서 비용을 뺀 이만큼의 시장의 잉여, 생산자 잉여를 얻습니다. 원래는 이만큼이었죠. 원래 이만큼인데 이만큼 뻥 날라갔네요. 네, 수요자들은 어떤가요? 수요자들은 이만큼씩 수요에서 가격을 뺀 이만큼씩 얻는데 보세요. 이만큼씩 얻습니다. 자, 원래는 수요자들의 균형 가격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됐었죠. 근데 이만큼이 어떻게 되죠? 자, 제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만큼이 그 위에 책 위에 보면 표시되어 있죠. 이만큼이 누구한테 간 거죠? 이게 2번으로 되어 있네요. 무역 전에는 생산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미국 소비자들한테로 갑니다. 이만큼이. 근데 소비자들의 몫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은 이 밑에 이 삼각형 요거만큼은 원래 없었던 거죠. 원래 없었는데 이게 무역을 함으로써 추가로 미국에 생긴 겁니다. 추가로. 무역의 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를 수입함으로 생긴 미국의 순이익. 미국의 생산자의 몫이 소비자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없는 것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무역의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무역을 어느 나라가 하면 어느 나라는 찬성하고 어느 나라는 반대한다 이렇게 많이 이미지를 만들죠. 예를 들어서 무역 협상을 하면 선진국은 굉장히 몸집이 큰 거인으로 그리고 후진국은 몸집이 작은 소인으로 그려서 이렇게 같은 게임이 안 된다, 불공정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무역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역은 한 나라가 무역을 찬성하고 한 나라가 무역을 반대한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역은 한 나라 안에서 그 무역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단순하게 해보자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자들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자동차 생산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판매상들,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에 대해서 융자를 내지고 있는 금융업 다 어떤가요?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생산자 몫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미국의 소비자들은 어떤가요? 네, 찬성하죠. 좋죠. 가격이 싸지니까 미국 전체적인 후생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니까 더 좋죠. 소비자들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농업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농업이 우리나라가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낮아지면서
도시 근로자들은 더 싼 농산물을 살 수 있으니까 더 좋지만 농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득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역은 사실은 국가 대 국가의 분쟁이나 갈등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가 내부의 문제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렇게 딱 나누자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의 갈등이고요. 산업별 갈등이고 이렇습니다. 네, 무역이라는 것이 정치적 쟁점이 됐을 때는 나라 대 나라 혹은 뭐 당 대 당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그 속내는 소비자들 대 생산자, 그 다음에 산업 간의 갈등이 대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오늘 무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